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박석김 삼성이 교립을 하다가 이제 김씨 왕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김씨 왕위 세습, 그 다음에 마리간이라고 하는 왕호의 사용의 이제 제17대 내무랑 때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과연 이 내물 마리간 때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는지, 이 점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삼국유사에는 그 내무랑 김제상 이렇게 이제 항목의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내무랑 36년에 즉 390년에 그 외 일본의 요청으로 셋째 아들인 미에를 이제 인질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지왕 3년인 419년에 고구려의 요청으로 동생 보혜를 고구려로 인질로 보냈다. 그리고 눌지왕 10년이 돼서 눌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인질로 갔던 두 동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을 얘기하니 결국 신하들이 김제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김제상이 인질로 간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지왕이 김제상을 불러다가 이제 동생들을 데려와 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제상이 고구려에 가서 그 보혜라고 하는 왕자를 데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 외로 가가지고 미에를 귀국을 시키고 본인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항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랑 김제상 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김제상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요약한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내무랑 얘기는 그냥 셋째 아들 미에를 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 말고는 다 이 김제상이 활동하는 요 시기는 눌지왕 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잘 안 맞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내무랑과 김제상을 이제 하나의 이 제목 하에서 넣어서 서술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항목 다음번이 뭐냐면 제18대 실성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대 내무랑 다음에 이제 18대 실성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8대 실성왕조 얘기를 보게 되면 내무랑의 태자인 눌지가 덕망에 되게 있는 게 이제 실성왕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눌지를 죽이려고 고구려 군사를 청해가지고 거짓으로 이제 눌지를 불러다가 고구려 군사한테 이제 눌지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딱 눌지를 보고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눌지한테 실성왕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구려 군사들이 칼끝을 돌려서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왕으로 옮겨놓고 돌아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8대 실성왕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실성왕이랑 눌지랑 뭔가 대립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17대 내무랑부터 그 다음에 18대 실성왕, 그 다음에 19대 눌지왕,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무랑 37년 즉 392년에 실성을 고구려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고구려가 요구하는 볼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이제 내무랑은 조카였던 실성을 보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성이 인질로 간 다음에 401년, 건 10년 정도 있었던 거죠. 401년에 실성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무랑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럼 내무랑에게는 아들이었던 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눌지가 왕이 올려야 되는데 내무랑이 사망한 다음에 바로 실성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실성이 왕이 됐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은 눌지가 너무 어려서 실성이 왕이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 외가 신라를 공격해 오는데 신라가 외를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 광개토 대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외를 몰아내주죠. 이걸 계기로 해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실성이 10년 동안 고구려에 인질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성의 즉위에는 고구려의 어떤 개입, 영향 이런 것들이 좌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성은 이렇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성이 자기가 고구려로 인질로 갔던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즉위하자마자 내무랑의 아들이었던 미사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412년에는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보코라는 애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복수를 한 거죠.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삼국 유사에서 봤던 그 실성왕조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실성은 눌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오히려 눌지를 도와줘서 이제 실성이 죽고 오히려 이제 눌지가 왕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19대 왕으로 이제 눌지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눌지는 이제 실성을 죽이고 왕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도 설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구려 군사가 눌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실성을 죽이고 뭐 눌지를 옹립시켜줬다 또는 오히려 눌지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눌지의 즉위에도 고구려의 영향력이 개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눌지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이 고구려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볼모로 갔던 동생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기록해 봤던 것처럼 김제상을 불러서 이제 각각 고구려와 일본으로 가서 인질로 가 있던 동생들을 데리고 오도록 요청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눌지왕 즉위 2년인 418년에 복호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안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도망쳐 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내무랑과 실성왕이 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내무랑은 사실은 그 가계를 살펴보면 내무랑의 아버지가 왕이었느냐? 아니거든요. 내무랑의 아버지가 구도갈무랑의 설이 있고 또는 할아버지가 구도갈무랑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아닌데 내무랑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내무랑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내무랑이 미추왕의 사위인 거예요. 미추왕 하면 최초의 김씨 왕이잖아요. 그죠? 그 미추왕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그게 큰 역할을 해서 이제 내무랑이 즉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내무랑에게 아들 눌지가 있었지만 실성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성이 즉위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도 실성 또한 미추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무랑과 실성왕은 동서간이 되는 거죠. 자매를 각각 아내로 뒀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미추왕의 사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라는 사위가 왕의 계승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왕의 계승 이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실성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김씨예요. 그러면 내무랑부터 실성, 눌지로 이어지면서 김씨 왕위가 세습이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성은 아버지가 김씨, 그러니까 자기가 김씨 이건 맞지만 실성은 내무랑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석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력에게는 김씨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석씨 세력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실성왕 16년에 즉 417년에 실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1년 전에 보면 토함산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토함산이 무너졌다. 그 토함산이 어디냐면 그 석씨 집안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이긴 하지만 토함산이 무너졌다는 건 석씨가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기반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실성왕과 관련이 있느냐? 앞서 얘기한 대로 실성왕 모계가 석씨 집안이고, 그래서 석씨 집안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실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성이 제거되면서 더불어서 석씨 집안 세력도 다 제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토함산이 무너진 걸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성이 물러나게 되고 눌지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눌지는 철저하게 내무랑의 아들인 거고 김씨 이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눌지왕 위에 보면 소지, 자비 이렇게 해서 이제 김씨로, 그 다음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 상속으로 이제 왕위가 세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내무랑부터 김씨 세습이 이루어진 거 성씨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된 거는 눌지왕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내물 이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눌지 마립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상금은 그냥 연장자를 상징하죠. 마립간이라고 했을 때 마립이라고 하는 건 말뚝, 즉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건 왕권이 그만큼 성장했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립간의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삼국사기에서는 눌지부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내무랑부터 마립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느냐?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로 김씨 왕위 세습이라고 하는 시점을 내무랑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왕위 세습이 된, 즉 석씨 일부 세력이 제거된 눌지왕 때부터 볼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눌지왕 때부터 본 거고, 삼국유사는 내무랑부터 그 시작점을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무랑부터 눌지왕이 왕대가 이어지면서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기록,
내무랑 김재상. 왜 이게 김재상 중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김재상이 활동했던 건 눌지왕 때인데 이 제목이 내무랑 김재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상무유사 입장에서는 일련의 입장에서는 내무랑부터가 말잇간이다. 이때부터 신라사의 변화가 보인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무랑부터 잡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목을 구성해서 내무랑부터 눌지왕 때까지 얘기를 이 항목에다가 다 녹여서 김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볼 때 눌지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무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무유사는 내물 말잇간부터를 이제 변화의 시점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